네, 오늘 현지 답사, 일본 현지 답사 오늘 방문한 곳은요, 바로 이 오미진구라고 하는 곳입니다. 한국 분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을 수밖에 없는 여기는 교토도 아니고 오사카 나라도 아닌 바로 오츠라는 곳에 와 있습니다. 오츠가 어디냐면 일본에서 가장 큰 호수가 비와호예요. 그 비와호 제일 남쪽에 과거에 여기가 일본의 수도였다는 사실도 알고 있는 분은 많지 않을 겁니다. 일시적으로 여기가 일본의 수도였어요. 그리고 아스카 시대죠. 그러니까 때가 언제냐면 660년대에서 680년대 이쯤. 주인공은 이 오미신궁의 주인공은 주사이신이라 그러는데 슈사이신 누구냐면 바로 나카노 오우의 황자, 나중에 38대 천황이 되는 천지천황을 기념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천지천황 그러니까 일본 사람으로 생각하시죠? 다 우리 조상들의 후손인데 저는 그가 이제 의자왕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여기서는 일본에서는 조메이, 서명왕의 아들인데 조메이왕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하나가 천지천왕이 되는 나카노 오우에 이곳의 주인공, 그리고 또 하나는 천무천왕 40대 왕이 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둘이 이제 서명왕의 아들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천무는 40대 왕이 되는 천무는 아버지가 다른 걸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어요. 다른 아버지. 그러니까 어머니는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누구냐면 바로 그 사이메, 그러니까 제명왕, 그리고 그 고교그 황극왕, 둘 다 같은 인물인데 이름이 달라요. 두 번을 임금을 했기 때문에, 왕을 했기 때문에 그 인물인데 누구냐면 바로 가야계의 후손. 일반적으로는 그 당시에 이미 가야는 이제 신라의 합병이 됐기 때문에 신라계 후손이라고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들어가면 가야인의 후손, 기비라고 하는 지금의 오카야마입니다. 오카야마 쪽 출신이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백총강 전투라고 660년에 백제가 멸망하니까 그 백제를 살려보기 위해서 이제 구원군을 일본 열도 땅에서 무려 적게는 28,000명, 많게는 4만 명 가까이 5만 명에 육박하는 군대를 보내요. 살려보려고, 백제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거야말로 정말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교과서에는 안 나와요. 나와도 한두 줄로 나오고 끝이에요. 그런 일이 있었다더라, 카더라로 끝내는데 이게 너무나 잘못된 역사 교육이었다는 거죠. 자, 그 당시의 상황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곳의 주인공이 되는 천지왕의 어렸을 때 이름은 나카노 오우에. 그의 업적은 일본 역사에서는 바로 645년에 을사의 변, 다시 말해서 소가시의 횡포를 제압하고 천황가의 왕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일으킨 국내에서의 일종의 구데타라고 표현하는데 사실은 왕권 회복 운동이었죠. 그래서 소가시를 제거하고 그 제거에 도와준 사람이 바로 나카토미노 가마타리. 그는 이제 후지와라시 성씨를 하사받게 되고 이후에 일본 최대의 호족이 되는 왕가가 되는 후지와라시가 바로 나카토미노 가마타리에서 시작되는데 그 나카토미노 가마타리가 바로 도와서 이 을사의변을 성공시킨 그 주인공이 바로 이곳의 주인공인 바로 천지왕이 되는 나카노 오우에. 근데 그의 아버지는 서명왕이에요. 서명왕인데 이 서명왕의 아버지가 누구냐? 바로 저는 무왕이라고 생각을 해요. 열도 땅에 있다가 한반도에서 해왕 법왕 쪽에 이제 왕통이 끊기니까 열도 백제 땅을 운영하고 있었을 때 열도 땅에 있었던 왕통이 갔는데 그가 바로 무왕이다. 그리고 이 서명왕의 이곳 천지왕의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해당되는 천지왕의 할아버지가 무왕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660년에 백제가 아주 절체절명 멸망 초입에 들어갈 때 부랴부랴 이 일본 열도 땅에 있었던 백제 정권이, 야마토 정권이
2만 7천 명의 수군을 보냅니다. 그런데 보낼 때 어디를 거쳐서 보내냐면 기비, 다시 말해서 오카야마를 거쳐서 보내요. 그러니까 오카야마를 거쳐서 보낸 이유는 그들의 어머니 쪽 조상이 다 기비 여인 어머니이기 때문에 고향에 들렸다가 멈췄다가 이제 제명이 이제 큐슈까지 갔다가 사실은 제명왕은 거기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인 바로 이곳의 주인공인 나카노 오우에가 백총강 전투를 진두 지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무려 3년이 걸립니다. 3년에 걸쳐서 백제를 살려보려고 애썼는데 결국은 백제는 멸망하게 되죠. 백총강 전투에서 대패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기록을 보면 이게 이제 시계 방향을 나타내는 지형도인데 여기 보면 아주 백촌강이 이렇게 딱 기록이 돼 있어요. 백촌강까지는 830km다. 그러니까 백제까지는 830km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서쪽으로 이곳을 향해서 서쪽으로 쭉 가면 백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곳에 들어올 때 일본에 있는 대부분의 그러니까 신라나 가야나 백제에서 지은 신사들은 그 진입로가 공식적인 진입로는 여기 남쪽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서쪽으로 반드시 문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서쪽으로 한반도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서쪽 문이죠. 그래서 이 백총강까지는 830km. 그 먼 거리를 이 나카노우에는 수군을 이끌고 가서 참전을 했지만 결국은 패하고 돌아오죠. 패하고 돌아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굉장한 위협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나라가 일본 열도까지 쳐들어올 것 같은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백총강 전투에서 패하고 돌아온 이 천지천왕이 되는 나카노우에는 아스카로 가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민심이 너무 안 좋은 거죠. 이곳에서 이곳 국민이 약 4만 명이 가서 4만 명까지는 아니고 한 2만 명 죽은 것 같아요. 수많은 병사들이 죽었기 때문에 민심이 안 좋아요. 그래서 아스카로 가지를 못하고 바로 이곳 오츠라고 하는 이곳에 머물면서 결국은 여기에서 38대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과 한 3, 4년 하다가 결국은 죽게 돼요. 그래서 여기는 오츠궁이라고는 해도 그렇게 잘 알려져 있지 않아요. 임시적으로 있었던 마치 오사카의 나니와궁처럼 또는 또 이 아스카 지역에 가면 임시 궁들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후지와라 궁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오랫동안 유지하지 못한 오카모토 궁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오래 가지 못한 궁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663년에 최종적으로 백제가 멸망을 하기 때문에 그는 여기에서 이제 수년 후에 왕으로 등극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의 후계를 자기 친아들에게 이제 고분이라고 하는 홍문에게 주었지만 결국은 그 동생인 그 서명왕의 또 다른 아들, 어머니는 같지만 어머니는 제명이고 고교구지만 아버지는 다른 거예요. 그가 이제 천무천왕이 되면서 모든 것을 지워버리기 시작합니다. 백제와 관련되는 것은 다 지워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때의 이 기비 연못가, 지금의 이제 아스카 지역 165번 도로 쪽에 이제 기비 연못이 지금도 남아 있는데 거기다가 자기 아버지 그리고 증조 할아버지에 해당되는 비다츠 민달왕이 거기에다가 뭐를 짓기 시작하냐면 백제 대사하고 백제 대궁을 지어요. 그리고 실제로 완공은 바로 이 자기 아버지인 서명 때의 완공을 보게 됩니다. 그랬는데 그리고 규모도 엄청나게 커요. 무려 9층 탑을 거기다 세웠어요. 9층 탑을 세웠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왕궁도 지었다고 하는 기록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그 아들인 서명의 아들인 천무왕 40대 왕이 되는 오오야마 황자가 다 지워버립니다. 그래서 그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딴 곳으로 옮겨버려요. 그래서 지금 그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뭐가 남아있냐면
기단이 남아 있어요. 거기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기비연못가에 가면 백제 대사의 대사하고, 그러니까 1탑 1금당식 백제식 건축 양식인데 그게 남아 있어요.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천무왕은 자기 아버지 때에 있었던, 그리고 그 선조들에 해당되는 백제와 관련되는 것들을 다 지운 이유가, 실제로 자기 아버지는 그가 아닌 거죠. 서명이 아니라 이시카와 계열이에요. 이시카와 계열이면 사실은 또다시 이 소가시하고 연관이 되는데, 어쨌든 배다른 형제였기 때문에 자기는 엄마 쪽을 선택한 거죠. 그러니까 엄마는 가야계이고 신라계거든요. 그러니까 가야계로 회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무왕 때부터 수대에 걸쳐서 왕권이 가야계로 회귀가 됩니다. 그랬다가 이제 수도를 지금의 교토로 옮기면서 50대 왕이 되는 환무왕 때에 그 아버지가 고인인데 그때 다시 천지 계열로 회복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백제 계열로, 서명왕 계열로 회복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 천왕가에서 자기의 조상이 백제계다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는 그러면 자기 조상이 한국인이란 얘기네라고 받아들이지만, 이곳에서는 자기의 조상이 백제계라는 말은 신라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가야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얘기를 한 거예요. 원래부터 조상은 다 한반도에서 넘어온 조상들을 두고 있는 것은 맞는데, 계열상으로 봤을 때 자기는 백제계다 이렇게 얘기한 거였어요. 근데 매스컴에서는 일단은 제일 큰 게 뭐냐면, 한국인과 일본인의 관계에서, 그러면 일본인의 조상은 한국이란 말이냐, 그 왕가는, 황실은 그것 때문에 논란이 되었을 뿐인데, 그건 당연히 맞는 얘기죠. 일본인 황실의 조상은 다 한반도에서 넘어갔으니까 초기에는 가야계, 2세기 3세기까지는 가야계, 그리고 4세기 때부터, 4세기 중반 이후부터는 백제계의 왕권이 일본 열도를 지배하게 돼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야마토 정권이라 그래요. 그래서 야마토 땅, 여기가 바로 야마토 땅이거든요. 산을 뒤쪽으로 두고 모든 흔적을 남겼다. 그래서 야마토 땅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곳입니다.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잘 찾지 않아요. 왜냐하면 왕궁으로서의 기능도 짧았고, 그리고 천지왕에 대한 그 백성들의 지지도가 초기에는 좋았지만 후기에는 민심이 흉흉해지기 때문에, 여기는 일시적으로 있었던 왕궁 토로보기 때문에 일본인들도 잘 오지 않는 곳입니다. 그러나 국가에서는 여기를 신궁으로 해놨어요. 신궁에 해당되려면 격식이 높은 궁만 해당되거든요. 예를 들면 이세신궁, 우사신궁 뭐 이런 식으로 가스가 타이샤, 또 저쪽에 이즈모 타이샤급에 해당되는 것이 신궁이거든요. 그렇게 신궁으로 해놓은 이유는 이 역사에서 이 천지천왕의 역할이 너무나도 많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황하게 설명했는데, 백제의 왕권, 다시 말해서 열도 땅에 백제 왕권이 있었다. 그걸 야마토 정권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 야마토 정권이 무너지는 시점이 여기에 해당되는 시점이야.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반도 백제가 660년에서 663년에 멸망하는 그 시점이 바로 이 땅에서도 백제가 지워지기 시작하는 시점이고,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은 오미진구에서 한반도와 관련된 역사를 해봤습니다.